국토부 장관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부총리님만 나와가지고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될 거다 조심해라 막 이러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렇죠. 뭐 전세고 뭐고 다 그 주간 변동률을 보면 시뻘겋습니다. 진짜로.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불장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2021년도 지금 추석 이후로 서울이 더 뛸 거라고 봐요. 아, 서울이 또 네. 여기서 더 억 단위가 바뀌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면 이게 순환매 얘기를 많이 해요. 일단은 중심지가 많이 뛰죠. 실제로 지금 현 대통령님 취임 이후로 누적 변동률을 보면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심지가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른 애들도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그게 순환매인데 네. 돌고 하다 보니까 서울이 오히려 싸 보이는 거죠. 지금 막 의왕도 16억 3천 실거래가 찍었다 얘기 나오고, 뭐 과천이 원래 입지가 좋으니까 뭐 20억 뭐 그러려니 하는데 위례가 한 17억 정도 하잖아요. 광교도 17억이에요. 위례 사람들이 막 뿔나 있죠. 뭐 뿔나 있을 것까지 있나? 그렇죠. 우리가 위치가 훨씬 더 가까운데 우리는 준서울, 실제로 위례도 송파 위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위례가 가격대가 이미 전에 올라가 있었던 가격이고 근래는 좀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교가 쫙 치고 올라가니까 막 사람들이 우리가 결국 중정철이 없어서 그렇다. 위신선 빨리 개통해라. 맨날 이러잖아요. 우린 위신선이 남아있다. 위신선만 되면 광교 뭐 그냥 넘어선다. 마지막 한 발 남아있다. 그렇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서울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서울이 저평가라고 하면 화나죠. 미쳤어. 뭔 저평가에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 근데 경기권 가격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는 서울 너무 싸다. 아니 뭐 되도 않는 데들은 지금 다 경기도권 10억 넘어가잖아요. 10억 넘어, 15억 넘어가고, 막 어디는 막 17억, 20억 얘기 나오니까 야, 서울이 싼 것 같은데? 동대문구 신축도 16억, 17억 이래요. 16억? 16억 선. 17억까지는 아직 실거래 못 지은 것 같아요. 그렇게 16억 선이고, 마용성 했을 때, 뭐 용산이 약간 좀 넘사고, 마포랑 성동 같은 경우도 19억, 20억?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라를 기준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준신축들, 그런 데서 좀 동호수 떨어지는 애들 보면 마포 성동에서도 17억 선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축도 아니고 준신축에서. 구축으로 가버리면 마포 성동에서 33평형 뭐 14억 선?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경기도권에서 막 17억, 16억, 15억 이렇게 얘기 나오는 애들은 대장에 로열동, 로열층 이런 거지만 그래도 물리적인 입지가 있지. 그래도 우리 마포인데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없어요. 지금 하반기에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전세 거래 요즘 생각보다 적은 거 아세요? 전세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전세 매물도 적긴 한데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요즘 없어요. 왜죠? 집을 살려고. 그리고 매물을 한번 보시면 막 2000세대 대단지다 매물이 몇 개 없어요. 여기서 매물도 실거주 가능한 매물은 진짜 없어요. 왜냐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지겹다. 지금 뭐 전세 해봤자 또 뭐냐, 되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집을 사야 된다. 실거주 가능한 집들을 막 찾는데 결국 못 찾으면 일단은 갭 투자로 새끼로 사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뭐 전세나 월세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들 가다 보니까 지금 사실 생각보다 전세 거래가 약간 좀 매물도 없지만 멈춰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매매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찍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진짜 본격적으로 추석 이후에 가을 이사철이 온다. 여기서 매매로 이탈되는 수요들이 조금이라도 있다 해도 그게 집값을 바꿔버려요. 왜냐? 실거주 가능한 매물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2021년도 하반기에 억 단위가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뭐라도 사놔야 되는 건지, 갭 투자라도 해야 되는 건지. 그쵸. 무주택자라고 하면 진짜 뭐라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이라도. 그쵸. 지금이라도. 이 지금이라도라는 말을 참 많이 하네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네. 촬영할 때마다 하는 거. 빨리 사라고. 그때 막 저희 언제 처음 촬영했었었죠? 작년이었나? 작년? 재작년? 작년? 그때도 사야 됩니다. 6월 1일 이후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었는데 안 오죠. 오히려 6월 1일 전에 급매물 있을 때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다 놓치고, 이제 사람들의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왜냐면 그나마 믿었었던 게 6월 1일이었는데 그때 종부세, 양도세 빵빵 터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법인 매물 막 이럴 거다. 법인 매물 폭발한다 하면서 막 다들 기다리는 6월 1일이 도래했는데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락 얘기하던 사람들이 다 요즘은 이제 시점이 한참 뒤로 돌려버리죠. 이제 지금 이제 아직도 당장 떨어진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장점이 있지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3년 뒤를 얘기하기 시작하죠. 공급이 그때부터 좀 다시 된다고 막 부질없죠.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생방기 때 6월 1일 전에 쏟아질 거다. 이제 거래 절벽이다. 막 이러면서 거래량이 확 줄었다. 그러면서 주식에 막 빗대서 거래량이 준다는 건 하락 시그널이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겁을 줬다기보다는 엄청 그런 식으로 좀 강한 논조를 펴셨던 분이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근데 그분도 태세 전환을 하셨고 참 그렇더라고요.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작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 본인이 투자를 안 하고 말만 하는 전문가분들 많아요. 특히 뭐 학자라든지 뭐 정작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데 뭐 더 금융권에 있으신 분들이 부동산 막 얘기하면 부동이는 부동산 투자 해본 적이 없어. 아니 샀다 내 집 마련 그냥 하나 하고서 계속 들고 있어. 아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좀 등기 몇 개는 좀 쳐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좀 해보고 그래야지 얘기를 하는데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분들은 진짜 학자인 거고. 뭐 이제 김재경 소장이 말이 맞다 틀리다. 여러분들은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제 말이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잖아요. 막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부동가격 폭락합니다. 2030년도. 이런 얘기들 우스갯소리도 하는 것처럼 언제 떨어질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막말로 3년 뒤에 폭락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살 것 같아요. 3년 뒤에 떨어져? 그럼 그냥 3년 뒤에 팔면 되잖아요. 그 반대로 말하면 3년 동안은 떨어질 요인들이 없어요. 저는 그럼 당연히 지금이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돈 모으면 또 계속 사요. 작년 12월 달에도 등기 하나 또 쳤고 올해 6월 달에도 또 계약해가지고 아직 등기 안 친 것도 있고 그냥 갭투도 하세요? 다 재개발이잖아요. 그쵸. 재개발을 투자하는 거죠. 재개발을 세금 다 피해서.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전 세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냥 묻지마식 다주택자 되면 답이 없거든요. 세금 고려해서 사가라 이런 얘기 하죠.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다 틈새가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요. 왜 본인 세종시 아파트는 정리를 안 하는지 아주 심히 의심이 됩니다. 저는 등기를 믿지 그쵸.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야당 여당 없어요. 네.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그분들의 등기를 믿으세요. 그렇죠. 그분들이 어디를 보유하고 있는지 보면 정답은 나와 있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이 계집도 오르는 상승장이거든요. 이런 투자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너무 막 지금 다 취해 있거든요. 지금 그쵸. 파티에 취해 있어. 그래서 조금 당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문제예요. 지금 제가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항상 우려스러운 게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되거든요.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되고 세금 항상 맞추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세금의 틈새 시장이 아닌데 틈새 시장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공시가 1억이야. 이거는 틈새가 아니에요. 취득세. 그쵸. 취득세만 1.1%지 종부세 다 합산이고요. 그 뒤는 양도세 합산이고요. 앞에서만 조금.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득세도 당연히 합산이고요. 종부세는 저기 농가주택 있잖아요. 시골의 폐허 같은 주택도 종부세 다 합산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출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그래? 그럼 비조정으로 가야겠다. 비조정 막 공시가 1억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근데 최근에 동두천 조정대상 지역 묶였잖아요. 비조정으로 사람들 갔는데 올라가면 전국 어떻게 해요? 조정, 딱지 붙이죠. 양도소득세가 양도 시점이에요. 양도세 중과 2주택자 20%, 3주택자 30%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지방도 막 광역시, 중소도시 막 그렇게 올라갔다 싶으면 비조정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잖아요. 네. 어지간한 도시권역들은 다 조정 딱지들을 붙여놓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샀어요. 2년 보유해야 일반 과세거든요. 2년 지나가니까 조정이 돼 있어. 양수세 터져. 종부세도 사실 주택 세율이 달라져요. 과표가 얼마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틈새가 아니에요. 오히려 비주정을 투자하려고 하면 항상 전제 조건이 있죠. 거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청년층이요. 후랭이 TV를 보시는 분들이 다주택자 우리 적폐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무주택자인데 약간 꿈나무들도 있잖아요. 적폐 꿈나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돈이 한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살려 해도 빌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이거 내가 실거주 2년에서 비과세 맞추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면 오히려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은 원래 외곽이 더 좋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방 가서 내가 사놓고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 시점에 조정이냐 비조정이냐가 중요해요. 무주택자가 비조정일 때 취득해서 2년 보유해요. 그럼 비과세예요. 이런 거는
틈새인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서 그냥 다주택자인데 야 저기 갈 수 있어 가자. 라고 하는 거는 다 답이 없죠.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다 후회하는 게 이것저것 투자를 많이 벌려놔요. 막 행복해요. 여기도 저 소장님 저 투자 잘했죠? 여기도 뭐 7억 올랐고요. 여기도 5억 올랐고요. 여기도 3억 올랐어요. 세후 수익률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세금이 답이 없거든요. 출구 전략이 없어요. 그런 투자는 틈새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다 업자들이죠. 이게 막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중개수수료라든지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뭔가 본인들도 떠들면서 계속 먹고 살기 위해서 얘기하고 막 버스 막 끌고 다니면서 야 여기 사세요. 본인들이 미리 찍어놓은 거 쫙 팔고 막 나쁜 놈들 많죠. 진짜 PD수첩에 나올 사람들 따로 있는데 그치. 아무튼 이제 그런 업자들의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들도 틈새 아닌 틈새 있고 지금 되게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빌라 투자를 빌러로 접근해야 되는데 재개발 예정지 얘기 나오면서 노후도도 안 맞는 데는 뭐 언젠가는 되겠지. 절대 안 돼요. 절대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 빌라 업자들이 아직도 단독주택만 보이면 사가지고 빌라지에 올리거든요. 예를 들어 언젠간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는 예를 들어 20년 동안 건축행위 제한을 해놔요. 노후도가 다 무너질 때까지. 그러면 되겠죠. 노후도가 이제 막 충족됐네? 이러면 되는데 지금 노후도가 맞는 데들도 노후도를 깨부수고 있는데 빌라 업자들이 이게 뭐 20년 지나도 없죠. 안 되죠. 지금도 계속 빌라가 지어지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근데 좀 참 이 말이 무서운 게 지금은 재개발 되는 빌라든 안 되는 빌라든 다 올라가니까 뭐라 말하기가 좀 껄끄럽긴 한데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고수는 물이 빠졌을 때 보인다라고 물 빠지고 나면 이제 재개발 예정지 하면서 갔다가 이제 다 지옥행이 열리죠. 그 경험을 이전 장에서 느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한다는 댓글 달릴 거고 이 말이 불편한 사람들은 나는 이전 장은 경험 안 해봤는데 저도 몰라요 그 장은. 빌라 지옥장은 잘 그렇죠. 모르겠네요. 그냥 투자하고서 지금 막 행복회로만 돌리는 건데 지금도 유튜브 나오는 업자들 있잖아요. 막 그냥 PD수첩에 아니 무슨 방송에서도 나오는 수사 받고 있어요 수사. 네. 그렇죠. 뭐 유튜브나 방송에서 자기가 지은 빌라 막 방송에서 했다 막 그분들 그전 하락장에서 도망다녔어요. 너 책임져라. 너 재개발 된다며.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큰 소리 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장이 좋아져 버리니까 그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랑 다 올라와 버리니까 그냥 그 사람들도 큰 소리 치는 건데 이렇게 막 묻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옥석이 이제 가려지는 시기가 와버리면 진짜 제대로 된 주택이 아닌 이상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빌라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소액인 분들 무주택자고 세금 깔끔하고 뭐 진짜 20대 30대인데 내가 뭐 모아놓은 3천만 원 5천만 원 근데 막 오히려 지방 아파트 비조정 이거는 조금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세. 서울에 빌라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그거는 나쁘지 않죠. 3천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 벌었다. 수익률 100%잖아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뭐 떼돈이 되고 여기 재개발 되면 그런 걸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3천만 원 서울 빌라 그다음에 지방 아파트 3천만 원. 약간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약간 공부를 좀 잘할 자신 있으면 지방 아파트가 낫다라고 보고요. 근데 공부 좀 자신 없다. 서울 빌라를 사라고 해요. 서울 빌라는 그래도 일단은 평이하게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지방 아파트는 좀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고 입지 분석도 좀 잘해야 되고 근데 훨씬 수익률 일단은 비조정을 가면 2년 보유면 비과세잖아요. 그게 꽤 크기 때문에 실제 세후 수익까지 보면 무주택자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봐요. 비조정 아파트 투자. 지방 투자는 내가 거기가 생활권이다. 그러면 지방 사야죠. 무주택자다. 그래도 지방 괜찮아요. 근데 다주택자가 비조정 이건 노. 이건 노. 얘기했죠. 세금 피하는 게 아니다. 세금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단타. 이게 좀 짜증나는데 진짜 그 다주택 투기꾼들이 이제 아직 남아있는 것 중 하나가 법인단타가 남아있어요. 아시네. 취득세가 법인도 공시가 1억 이하면 1.1이고요. 법인은 단기 양도세율이 아니에요. 그냥 법인세율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말렁이 얘기했다. 업자들이 완전 사기꾼이라는 게 그 업자들이 먼저 쓸어가요. 그런 사람들 이게 애초에 저는 단기 양도세율 77% 66% 맞는 거는 잘했다라고 전 봐요. 왜냐면 업자들이 너무 시장을 교란하니까. 그 사람들은 단기 양도세율 50%일 때 그냥 50% 세금 내는 걸 깔고 그냥 막 쫙 사서 쫙 팔고 그래가지 말했잖아요. 틈새가 아니라고. 조정 묶이고 뭐 이런 거까지 2년 이상 들고 있을 생각이 없어요. 싼 거 쫙 먼저 매집해놨다가 오면 싹 그냥 팔고 떠나고 딴 데 쫙 매집해서 여기 막 띄워놓고 팔고 떠나고 이런 세력들인데 그런 건데
이제 단기 양도세를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제 끝났나? 라고 했더니 법인으로 가는 거죠. 법인은 주택 사면 종부세 터진다던데 애초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래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어요. 6월 1일 전에 파는 거죠. 내가 샀다가 한번 쫙 매집해요. 일단 1차적으로 가격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막 뛰어요. 사람들 쫙 가가지고 사요. 그럼 폭탄 떠넘기고 자기는 쫙 빠지고 법인세율로 딱 깔끔하게 세금 내고 되고. 사실상 합법적인 사기. 마치 주식 세력들 말해서 막 리딩방 하면서 막 1진, 2진, 3진 해야 그런 거에 그런 세력들이 너무 많고 그 지방은 시장이 워낙 작고 그런 게 금액도 낮다 보니까 그런 세력들의 장난질 치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지. 왜냐면 세력들이 뭐 삼성전자 주가를 흔들기는 어렵잖아요. 그치. 시총 작은 거 막 그렇죠. 몇백억짜리 뭐 그런 이런 거. 것들을 건드는 것처럼 지방은 사실 공부하면 오히려 거기 길이 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까 서울 빌라랑 지방 아파트랑 어디가 좋아요? 라고 했었을 때 공부가 돼 있으면 지방 아파트, 공부가 안 되면 서울 빌라라고 얘기한 게 차라리 서울 빌라가 무난하다. 지방 아파트에 내가 공부가 좀 돼 있어서 옥석을 좀 가려내야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방 아파트 무주택자 거기 가는 거 비과세 맞추고 그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좀 위험하다.